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윤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장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45만 9천 원이 증가한 38억 7,840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쪽, 예산 설명서는 317쪽,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입니다.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집행잔액 114만 1천 원을 감액한 385만 9천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내역서 1쪽, 예산 설명서 318쪽, 관용 차량 관리입니다. 차량의 체계적인 관리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소요 예산 감소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5,78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3,07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내역서 2쪽 예산 설명서 320쪽 친환경 관용 차량 구매입니다. 기정액 대비 5,140만 원이 증액한 4억 1,54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편선된 전기 자동차 구입 관련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국비 14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죽산면 소형 화물차 교체 구매를 위한 전기 화물차 구입 예산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내역서 3쪽 예산 설명서 321쪽 시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17억 7,036만 2천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청사 소득비 2,200만 원, 시청사 노후 및 누수로 인한 시설 장비 유지비 3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본관 옥상 정비공사 등 3건의 시설비 집행잔액 5,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본관과 제1별관 연결 통로 방화 셔터 설치 및 이동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시청사 연결 통로 개선 공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쪽 예산 설명서 325쪽입니다. 국민재산 집단화의 구 안성 당황우체국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8억 3,7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적립금 8억 3,74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발음이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전기 관용 차량 구매해가지고 이제는 5천만 원이 왔는데, 그 화물차 저게 5천만 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그 관에서 전기 자동차 이런 뭐 그 화물차도 이렇게 뭐 몇 프로는 뭐 구입을 해라 뭐 이런 뭐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디젤 그러니까 경유 자동차 예. 를 점점 금지하는 그런 추세고, 네. 저희도 앞으로 내년에도 이제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인데, 구입하게 되면 이제 그 친환경 자동차로 모두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우리가 일반인이 전기 자동차를 사면은 화물차를 사면은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우리 시는 뭐 국도비 이런 거는 안 줘요? 이게 그 화물차가 한 5천만 원 정도 가는데, 이 중에 한 36%, 1,800만 원 정도는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구매합니다. 왜냐면 일반 승용차 같은 거는 이제 전기차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화물차 같은 거는 저는 사실은 전 전기차 하면은 일반 이제 디젤차 이런 거보다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쭌 거는 이제 법위로 정해져 있느냐. 법위로 안 정해 주시면 굳이 일반 승용차나 뭐 저기 저 관용차 같은 거 관용차는 그런 그런 건 이제 규정, 전기차 사면 그래도 가능한데 화물차는 뭐 짐 싣고 뭐 막 이런 거라 이 저 화물차 하면 힘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법상으로 꼭 사야 되나? 그래서 아니면은 굳이 전기자동차까지는 화물차 같은 거는 사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민간인이 전기 화물차를 사면은 노란 남발을 달아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영업할 수 있는 남발을 달아주더라고. 그럼 앞으로 뭐 전 우리 안성시에도 화물차 사면은 저 전기 예, 그렇게. 다 예. 그냥 바꾸는 거예요? 바꾸지는 않고 다는 안 바꾸겠지. 이제 주로 이제 화물차가 저 읍면동에 좀 많이 있는데 그 이제 내용 연수에 따라서 이제 점점 이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교체하게 되면 화물차로 전기 자동차, 전기 화물차로 다 구매할 예정입니다. 전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이 시청사 지금 보도블록 정비공사 이제 이번에 올리신 거죠? 어디 여기 시청사 보도블록 정비요. 여기 세무과 앞에요? 네, 그건 저기 그거 예? 내년 본 예산에 그러니까 해서. 아니 지금 올리신 거 어디 거예요? 시청사 지민로 보도블록 정비공사. 그게 그거 아닙니까? 321페이지요. 연결 통로 개선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민로 보도블록 정비공사예요. 이건 가맥힌 겁니다. 이거 봄에 네. 저 봉산 노타리 지적 공사 했던데 여기 거기서 또 지금 올라온- 민원실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 그 민원실 집행차. 앞에는 내년에 하실 예, 거고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거 요거는 올라오는 쪽. 기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잔액. 여기 이제 올라오는 쪽으로요. 예. 예. 그 내년에 그 할 때도 아무튼 디자인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송미찬 의원님. 예,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321페이지 시청자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 다른 좀 질문입니다. 우리가 6시 지나고 나면 지금 이렇게 입출입을 할 때 체온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 들어올 때 예. 입출입할 때 이렇게 체온 측정을 해서 성명을 써서 이렇게 입출입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잘 안 들려 이 아, 마스크 그러세요? 때문에. 아. 예. 우리 시청사 그다음에 면청사 같은 데 들어갈 때 보면은 발열 체크를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6시가 지나고 나면 네. 그것도 그대로 하나요? 아니면 다 퇴근을 하시나요? 지금 일단은 6시가 종료가 되면 그 발열 체크 하시는 분들이 퇴근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발열 체크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저는 발열 측정기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화상으로 볼 수 있는 측정기를 좀 놨으면 좋겠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발열 체크를 하고 이제 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비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이제 이거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어차피 수기를 작성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혹시? 우리 저 본청 현관 입구에는 그 발열 체크 화상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건 24시간 뭐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까지는 제가 뭐 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아마 이제 보건소에서 예. 이 방송 이 방송을 보시면은 아마 그 부서 저 예산 설명회 때 아마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기 위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광철 의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의원 간담회 때 여기 당원 우체국 부지 매입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정확한 매입 동기가 뭐냐, 그래서 동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하여튼간에 각 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이제 예산 편성할 때 보고를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제 정책계획 담당관 그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그 공익지원 센터를 설립을 하겠다. 한 6개 정도 이렇게 5개 정도 모여 있는 센터를 통합을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그 공익지원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정책계획 담당관실에서도 그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보실 때 그 당항우체국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 안에다가 공익지원 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사무실을 주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부서 재산관리부서에서 토지 내지는 일반 건축물을 매입할 때는 저희는 사실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정해놓고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행정의 장래를 위해서 산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 그 당황우체국 건도 작년 초부터 아마 진행이 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고 금년도 여름에 이제 다시 진행이 된 사항인데, 사실 저희 이 시청사가 우리 직원들 사무공간 내지는 여타 이런 공간이 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사무실 때문에 임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이거 행정과 같이 하는 이런 사회의 이런 공익 관련 활동 이런 것도 점점점 늘어날 거로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지원센터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면 공익지원센터로다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공익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맞게 운영이 된다면 크지 않은 면적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이제 일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청이 본사가 이게 참 협소해가지고 또 이렇게 참 사무실들이 각과 부서에서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또 불만이 나오면 사실 우리가 대민 행정에 있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이 안성시청을 사옥을 신축해서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내부 의견이 이렇게 나와서 보고도 들은 바가 있는데,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 그 밖에 나가 있는 사업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또 시설관리공단이 밖에 나가 있고, 또 우리 사업소를 보자면 이제 하수사업소, 상수사업소가 우리 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이제 지금 사무실이 부족한 형편이고, 또 이번에 공무원들도 증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 협소할 텐데, 자, 그러면 당황우체국 부지가 사실 삼동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이제 경기도하고 같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럼 그게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참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우리 행정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사무실을 매입을 해서 쓰는 용도가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여기 본청의 청사 이 사업 부서들의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임대를 해가지고 써야 될 형편인데 이런 그 건물을 매입을 하면은 당연히 우리 여기 상수사업소나 하수사업소나 어떤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소들이 먼저 입주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그 센터들은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센터들을 가까운 미래에 통합을 해서 한 군데다 이렇게 모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 장소에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그 장소에 주차장도 넓고 이런 자리에 가까운 장래에 건물을 신축을 해서 이렇게 마서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지금 보면은 이런 센터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센터들을 막아가지고 공익지원센터를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마서 주는 게 맞냐? 아니면은 우리 시에 부족한 과에 부족한 사업소에 어떤 이 공간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소를 내보내서 거기다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어떤 게 우선이냐 이런 우선위로 볼 때 저는 당연히 우리 사업소를 내보내는 게 맞다. 그래서 이 협소한 공간을 좀 늘려서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낫다. 또한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그 근무 환경을 좀 더 이렇게 쾌적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훨씬 좀 낫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하여간 우리 이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다 협소한 거는 뭐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소규모 구당황우체국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다가 좀 공간을 운영해 보자는 그런 유광철 의원님의 그런 뜻을 저희도 잘 알고 이 건을 비롯해서 앞으로 또 매입하게 되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의견들 심사숙고히 깊이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일단 시청사 연결 통로 개선 공사는 여기 본관하고 여기 사이 그 말씀하시는 매점 앞에 왜 저 계단이 있고 경사로 있는. 거기 그러면은 그 장애인 예. 그 통행이 지금 불가하게 그러면 거기를 좀 이렇게 완화해 개선하는 예, 건가요? 거기 이제 구배가 좀 네, 경사가 네.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 경사를 좀 낮추려면 네네. 좀 길게 뽑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공사 좀 의원님께서도 많이 공사가 오래 하셨고. 걸리지는 않죠? 예, 예. 우리 지금 이제 공유세원 특별하게 관련해서 전에 간담회 때 일단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요. 시가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의 목적성이 있는 가가 우선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지는 게 좀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당장에 구체적인 목적은 아니더라도 전체 이제 주변의 입지적인 상황이 됐든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함과 동시에 행정 수요가 됐든 아니면은 우리 자체 사무 부분에서 여튼 이제 계속 민간 위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한 자체 사무 부분에 대해서
자치사무 부분을 이제 정성스럽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금 공간 부족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지금 있기 때문에 좀 그 사들일 필요가 있다거나 뭐 나름대로 좀 그런 이유들이 좀 이렇게 그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나오고 또 그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만들어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당황 우체국 같은 경우에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당황 우체국에서 일단은 계속 그 유보하고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경기도 그 행복주택 사업하고 이제 연계해갖고 뭔가를 구성하고자 했을 경우에 시의 필요에 의해서 여튼 이제 뭐 제안해서 협의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다가 지금 이제 한 1년을 경과가 되어갖고 지금 이제 매입 인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통보 이제 받으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저는 일단 뭐 당황 우체국 부지를 지금 그 옆에 이제 삼동센터 있고 뭐 주민 그 경기 행복주택 사업 있고 해서 이후에 지금 이제 삼동 사무소가 행복주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삼동 사무소하고 우체국하고의 뭐 그 연계를 통한 여튼 그 활용 용도나 여러 가지를 좀 그 고려하면은 뭐 매입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이전에 지금 공익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소관부서에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절차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모호성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당장에 추진될 수 있을지 뭐 어떻게 할지는 뭐 의원님들이 좀 그 의견을 모으실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게 지어진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그게 94년 11월. 94년이요. 예, 예. 근데 당장에 이제 이거를 뭐 그 다시 그 허물고 신축하는 안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에 검토되는 건 없는 것 예, 같아요. 그건 없습니다. 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전진단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십니까? 예, 좀 뭐 현재 뭐 육안으로 봤을 때 뭐 균열이 뭐 나왔다든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아직 안전진단은 뭐 고려치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연수에 따라서 또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활용도가 낮은 걸로 2층이요? 네, 그 좀 보여지던데. 그래서 거기가 철근 콘크리트 라멘 쪽이기 때문에 네. 이 벽체라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정책기획 담당관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할. 그러니까 1층은 또 왜 우체국이다 보니까 창고 대가 있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여 이제 매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 그것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동사무소 부분에 대한 활용 계획이 곧바로 좀 긴밀하게 좀 내부적으로 좀 시에서 네. 좀 논의가 되어져서 필요합니다. 예,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행복주택의 이제 기본 또 성격이 있고 주로 이제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위치적으로도 여튼 그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 주로 이제 젊은층들 대상으로 한 우리 민간위탁 전반에 걸친 그 공간의 활용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든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지금 행정 그 수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아까 우리 유광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상하수가 됐든 일부를 좀 옮겨서 여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됐든 그것은 좀 충분히 시민들과의 시민사회의 좀 일정의 좀 협의를 거치셔서 좀 미리미리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빠뜨리지 않고 잘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진택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으로는 뭐 목적이 불분명한데 지금 부서에서 지금 저 사업 설명서나 사업계획 올릴 때는 목적이 불분명히 왔어요. 이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또 이게 정말 한심하다.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공유유산을 매입할 생각을 하냐.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감췄을 뿐이지. 지금 안성시가 지금 공유유산 매입하고 하는 데서 좀 엄청난 지금 혼선을 겪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장래 행정 목적으로 이용 가치 높다고 하는데 거기가 장래 이용 가치 높다고 어떻게 판단 근거는 뭡니까? 지금 여기 땅값이 평당 400만 원, 약 500만 원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협선 100여 평 좀 넘는 그 공간에다가 뭘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 가지면요 수없이 넓은 땅으로도 갈 수 있고 주차 문제, 교통 문제 다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고 첫 번째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우체국하고는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정말 안성시 공무원들 소신 너무 없어요. 그냥 위에서 하라는 거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 그 우체국 매입 관련해서 우리 행복주택 할 때 논란이 된 문제 있었죠. 그때는 피송지도 이제 와서 뭐 협의에 절됐다는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좁은 골목에다 뭘 주차라는 어떻게 할 것이고 차후에 그러면 차라리 넓은 땅으로 가는 게 훨씬 낫죠. 또 도시관리계획에 시설 결정해놓은 공공청사부지도 많아요. 근데 왜 거기를 고집하고 그걸 목적에서 그렇게 가냐 이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불분명히 해놓고 이런 식의 행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늘상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아니 8억이면 과장님 공직생활 30년 넘게서 8억 모아보셨습니까? 그런 평생 내가 해서 모아서 이런 데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시가 무슨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다면 오히려 넓은 땅, 넓은 공간을 갈 수 있는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나 그런 걸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다시 이제 공무원들 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면 당황우체국이 한 106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삼동사무소가 한 218평 정도. 그다음에 삼동사무소하고 붙어있는 그 도시공원 그게 한 530, 40평 정도 돼요. 장래 목적으로 이용가치 높은 장래 목적이 이용가치기 때문에 여기다가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삼동사무소가 없었습니까? 예전에는 그 공원이 없었습니까? 정말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이 공유재산 관리에서 마찬가지고요. 또 시설물 또 유지관리도 청사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습니다. 유지관리 세워서 좀 하자고. 그냥 주먹구구시로 소 잃고 외양가구시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너무나 지금 기본이 안 세워졌어요. 그리고 뭐가 좀 투명성이 없습니다. 좀 불투명한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의회에다 던져놓고 안 해지면 의회 가서 뭐 집단으로 야유하면 되고 의원들 압박하면 되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의원님 말씀. 아니 구체한 설명하지 마시고 제 말만 안 끝났으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언제는 뭐 시청사 옮긴다고 했다가 뭐 반대니까 또 이런 거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저거 계속 이런 식의 지금 업무를 해오고 있잖아요. 뭐가 좀 진지하게 논의되고요. 많은 사람들 여론을 좀 수집을 하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돈 없다고 맨날 징징거릴 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돈이 좀 펑펑 쓰게 남아들 그런 지경이 이르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돈 없어서 못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행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과 공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